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 오늘 영상에서 그 정체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 음식들 마트에 널렸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음식들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 그냥 반찬으로 먹다가 버리거나 소화 안 된다고 피하시거나 이게 뭐가 도움이 돼? 하고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에 오신 김 여사님은 그 3가지 식품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1.5kg 늘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요? 안 드셨습니다.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닙니다. 그냥 식재료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시니어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떨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상처도 잘 안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단백질 챙긴다고 비싼 파우더, 보충제, 단백질 받으시죠? 그거 몸에 안 받는 분들 많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화장실 잘 못 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격도 싸고 위에도 부담 없고 소화 잘 되고 근육까지 살리는 진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식품 하나는 당뇨 있으신 분은 특히 주의해서 드셔야 하니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쉰한방 건강관리 전문가 박동수 원장입니다. 수십 년간 신녀 건강을 관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는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량이 10년 전으로 돌아갈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특별히 30일 챌린지에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밥상 위에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단백질 중 하나라도 매일 챙겨 드시고 댓글에 30일 챌린지 도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도전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시니어 세대 전체가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 하나씩 공개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티가 날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육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가 멈추듯이 근육이 빠지면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단백질은 먹는 걸 며칠만 소홀히 해도 바로 근육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 74세 김명자 여사님. 밥은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대신 채소랑 밥은 항상 배부르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는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된다. 콩은 방귀가 나서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음식은 거의 손을 안 대셨습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 보러 시장에 나가면 2바퀴도 못 돌고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1시간씩 산책하던 분이 지금은 집 앞 슈퍼만 갔다 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두근이 현저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근육은 시니어가 걷고 일어서는 힘의 핵심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계단도 못 오릅니다.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걷는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오고 골절은 다시 침대를 부르고
침대에 누우면 근육은 더 빠집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시니어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항체, 면역세포, 심지어 호르몬까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 한 번 걸려도 쉽게 안 낫고 작은 염증도 오래 갑니다. 셋째,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피부가 살짝 까지거나 멍이 들어도 나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무좀 때문에 발가락이 헐었는데 단백질 부족으로 상처가 낫지 않아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한 분도 계셨습니다. 넷째,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밥은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는 이유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잠깐은 배가 부르지만 금방 기운이 빠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충분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김명자 여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칼로리는 채웠지만 근육을 지킬 단백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재생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단백질 부족은 곧 노화 속도를 2배로 앞당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2~3번 힘을 줘야 한다.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보약이다. 혈압약, 당뇨약보다 먼저 단백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있어야 약도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즉, 단백질은 모든 약의 토대인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단백질 음식 제대로 챙겨 먹은 게 언제였지? 혹시 어제도 오늘도 그냥 밥에 김치만 드신 건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고기 먹으면 되잖아. 계란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삼겹살도 거뜬히 드셨던 분이 지금은 고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체하죠. 이게 바로 소화력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백질 음식이라도 얼마나 흡수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먹는 것보다 몸에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이정우 어르신 매일 삼겹살을 드시면서 단백질 부족할 리 없다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고 피로가 심해져 병원에 오신 겁니다. 검사해 보니 드신 고기 대부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기름기 많은 단백질은 위에 오래 머물러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은 단백질을 얻지 못하고 근육은 계속 줄어들었던 겁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시니어에게 잘 맞을까요?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살코기보다는 흰살 생선, 닭가슴살보다는 황태, 딱딱한 콩보다는 삶은 콩. 입에서 오래 씹지 않아도 삼키기 쉽고 위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이 최적입니다.
둘째, 칼슘이나 아연 등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뼈와 면역력까지 챙기기 때문입니다. 건새우 같은 해산물 단백질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가격이 부담되지 않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비싸면 며칠은 챙겨 먹어도 결국 끊게 됩니다. 꾸준히 습관처럼 먹을 수 있어야 진짜 내 몸에 근육으로 쌓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단백질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지? 고기, 계란, 두부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단백질은 이보다 더 싸고 더 강력하고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논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전에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식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진짜 근육으로 변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답이 글쎄요라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시니어의 소화 능력에 맞춰 부드럽고 흡수 잘 되고 꾸준히 먹기 쉬운 단백질입니다. 바로 이 점이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다리가 힘차게 해진다. 밥을 먹고 나서 눕고 싶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걸어야겠다는 기운이 나는 것. 그게 진짜 단백질의 효과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단백질 끝판왕 세 가지 식품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과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시던 음식. 작지만 단백질과 칼슘의 보라 불리는 식품 바로 건새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새우 집에 있으신가요? 된장찌개에 한 줌 넣어 국물 맛내는 용도로만 쓰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건새우는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작은 새우 몇 마리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건새우, 백지에는 무려 단백질이 70지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계란 한 개 단백질은 6지, 두부 한 모 단백질은 15지 정도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건새우는 단백질 한 명에서 압도적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2세 박순자 할머니는 허벅지 근육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져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드렸는데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셨습니다. 결국 보충제는 방 한 구석에 방치됐죠. 제가 식단에 건새우를 넣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끓일 때 건새우 한 줌, 볶음 반찬에 멸치 대신 건새우, 밥할 때 함께 넣어 잡곡처럼.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보행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원장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어도 돼요. 할머니의 얼굴에 활력이 가득하셨습니다. 건새우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칼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지켜주고 아연은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근육뿐 아니라 뼈와 면역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식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소화와 흡수입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을 필요도 없고 기름지지 않아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답게 부수고기나 반찬에 넣으면 치아가 불편하신 분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밥상에서 밀어내던 재료가 사실은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새우가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마트에서 건새우 백지 한 봉지에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반찬으로 쓰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즉 하루 300원도 안 되는 값으로 고단 백고 칼슘을 챙기는 셈이죠. 이게 바로 제가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바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서서히 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의 정영호 어르신, 나는 늙어서 근육은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매일 건새우 반찬을 챙기고 작은 산책을 곁들인 지석달. 놀랍게도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기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젊었을 때처럼 힘이 붙는 느낌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얼마나 밝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새우는 그냥 국물 맛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되살려주는 보물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백질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황태포입니다. 황태하면 흔히 해장국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황태는 단순히 해장 음식이 아니라 시니어에게 꼭 맞는 저지방 고단백 슈퍼푸드입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부터 보겠습니다. 황태 백지에는 단백질이 80지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0개 분량 두부 5모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황태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방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거의 없는 이상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황태는 얼리고 녹이고를 수십 번 반복해서 말린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응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황태는 먹어도 체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황태의 아침 효과입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밤에는 근육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황태국 한 그릇이 단순한 해장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근육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황태 한 마리에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걸 국으로 끓이면 온 가족이 두세 끼는 거뜬히 먹습니다. 계란이나 고기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더 높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황태 자체는 건강식품이지만 조리할 때 간을 세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되니까 간은 최소화하고 무나파를 곁들여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황태포는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은 거의 없으며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한 시녀 맞춤 단백질 보물 참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콩은 옛날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특히 시니어에게 좋은 단백질식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을 지켜주는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을 보겠습니다. 검은 콩 백지에는 단백질이 약 35지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계란보다 많은 양이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더딘도 삶거나 갈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동시에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혈관 심장룸까지 챙기는 닭이는 건강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시니어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근육도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혈관이 막혀 있으면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된다는 겁니다. 검은 콩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드문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검은 콩은 삶아서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볶아서 고소하게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갈아서 미숫가루처럼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검은 콩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흡수가 잘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콩은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에 작은 컵반 정도씩 꾸준히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을 조리할 때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콩잡처럼 달게 조리하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백하게 짜지 않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키고 안토시아닌 덕분에 혈관과 눈을 보호하며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시니어 맞춤 단백질의 완성판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2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즉, 단백질에도 궁합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데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에 건새우를 넣어 무치면 근육 단백질은 물론이고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둘째, 황태와 무의 조합. 황태는 고단백인데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황태국에 물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수가 훨씬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황태국에 물을 꼭 넣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셋째, 검은 콩과 들기름의 조합.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지만 기름기가 부족합니다. 들기름에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 항산화 성분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검은 콩을 볶아 들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무치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혼자 먹는 것보다 궁합을 맞춰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쁜 궁합은 뭘까요? 잘못된 조합은 단백질의 효과를 망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고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있는데 이 둘이 만나면 오히려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즉,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검은 콩을 너무 짜게 조리하면 안 됩니다. 콩자반처럼 간장을 듬뿍 쓰면 단백질은 커녕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좋은 음식도 간이 세면 독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건새우는 채소와 황태는 무와 검은 콩은 들기름과 이렇게 조합하면 단백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고기만, 계란만, 콩만 따로따로 드진 않나요? 그렇게 하면 흡수율은 떨어지고 영양도 반쪽짜리가 됩니다.
반대로 궁합을 맞춰 드시면 근육이 훨씬 빨리 차오르고 뼈와 혈관까지 동시에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단백질 식품 기억하시죠?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제는 단순히 좋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바로 30일 챌린지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씩 타게의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올려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콩 섞은 밥, 저녁에 건새우 반찬. 그렇게 3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다릅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근육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챙겨준 만큼, 돌봐준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도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30일 챌린지 도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이 제 활력입니다.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